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프리미엄 학생 여러분들 한 편 더 할 건데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길고 막 많은 글씨가 있어. 이럴 때일수록 현대시는 어떻다? 쉽다. 이 작품 그냥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이제 곳곳에 매력적인 것들이 조금 숨어 있다 보니까 이 작품이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특히나 이런 때에 많이 쓰인다는 건 결국은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매력적인 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하시면 돼요. 긍정, 부정. 항상 긍정, 부정은 뭐 때문이다? 뭐에 맞춘다? 문맥에 맞춘다. 이 연습을 시키기 위한 작품이기도 해. 여러분들이니까 할 수 있어요. 프리미엄 학생들 자신감을 가지고 나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말하기 전에,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그거 긍정이지 부정이지 끄덕이면서 표시하면서 그렇게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쯤은 제가 그런 작품들을 이 뒤에 프리미엄식 그 란에다가 제가 묶어놓은 거는 알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런 작품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쉽게 쭉쭉 읽어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자, 한겨울이 됐는데 못 잊을 사람이에요. 잊지 못할 사람. 끝났잖아. 왜 사랑하는 사람, 뭐 당신, 뭐 그녀, 뭐 님, 임, 무조건 동그라미. 더군다나 잊지 못할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겠지요. 그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한계령은 굉장히 높고 험난한 그런 곳인데 거길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산에서 얘들아 폭설을 만난다는 건 큰일, 정말 너무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조난을 당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만나고 싶다. 여러분들은 내 생각 같은 건 넣지 마. 특히나 1등급 우리 프리미엄 학생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한두 개를 틀려. 사실 수능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물론 어려워요. 그래서 막 커트라인이 80점대 되고 이러면 물론 조금 더 많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게 뭐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한두 개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한두 개 꼭 몰라서라기보다 국어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나의 지식, 내 사고가 들어가거든요. 넣지 마세요. 자, 우리는 그냥 아주 순수하게 화자 입장을 따집니다. 만나고 싶어요. 얘는 폭설을 원해. 그럼 끝난 거야. 외워도 중요하지 않아. 알잖아. 왜냐하면 뉴스는 다투어서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풍요는 이제 폭설이 아주 그냥 많이 온다라는 걸 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구멍을 찾아가느라 자기 집 찾아가겠죠. 법석이지만 한계를, 왜냐면 자기 집을 제구멍이라고 하는 건 좀 안전한,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뭐 내 집이라든가 뭐 이런 곳을 찾아가려고 난리지만 이라는 건 나는 그와 반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내 집을 제대로 찾아가길 위한다기보다 난 지금 폭설을 만나서 산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한계령이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스스로 묶였으면, 그러니까 기꺼이 묶이기를 원해요. 고립당하기를 원해요. 눈부신 고립. 그러니까 오죽하면 얘들아, 이 고립이라고 하는 건 나에겐 너무나 눈부시고 화려한 거야. 너무 좋아. 이렇게. 성격이 좀, 그치? 근데 이제 이쯤 왔으면 눈치챘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고립되면 얼마나 좋아. 단둘이만 있을 수 있잖아. 오래오래. 그치? 남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러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사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이, 눈이 왔으니까 동화의 나라에, 사실은 얘들아 산에 폭설 때문에 고립이 됐을 때 여기를 와 동화의 나라야 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고립됐으니까 동화의 나라처럼 보이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잖아. 눈이라고 하는 소재는 긍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으로 쓰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본인은 긍정으로 보고 있어요.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어요. 마치 운명처럼 묶이듯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자, 공포는 부정, 요거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 교재 보고 하시면 돼요.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띠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두려운 거죠. 공포스러운 거죠. 눈이 많이 쌓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출퇴근하고 뭐 학교 가고 뭐 미끄러지고 뭐 이런 것들, 꼭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어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폭설은 우리한테 많은 부담을 주거든. 그런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그건 현실일 뿐이고, 나는 그 현실과 크게 무관하게, 심지어는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헬리콥터가 왜 구조하려는 헬리콥터겠지요. 그럴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뭐뭐 하리라
리라 우리 배웠어요. 뭐뭐하 겠다 중요한 거야. 지문을 보다가 리라 겠다 무조건 의지 적어줍니다. 의지가 들어갔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의지가 들어갔다는 건 흔들지 않겠다는 의지, 흔들지 않을 거야가 화자가 원하는 거죠. 손 흔들어야 구조해 주지. 숨겠대? 심지어는 보일까 걱정이야. 그래서 헬리콥터가 눈속에 갇힌 야생동물과 짐승들을 위해서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도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서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이 부분은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분석마다 살짝 좀 달라. 그 원래 헬리콥터라고 하는 건 전투용, 전쟁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뭔가 고란이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자유롭게 뿌리는, 그러니까 너무나 굶어 죽지 않기 위한 것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구조로도 쓰이고 이렇게 이중적인 면모가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꼭 그렇게 보진 않고 그냥 전반적인 그냥 상황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실은 매번 얘기하지만 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썼어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 자, 어찌됐건 쭉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헬리콥터가 어떤 특성을 가진 헬리콥터건 간에 그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 나는 손 흔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뿌릴 때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옷자락을 보이는 순간 난 구조될 거거든. 내가 구조되면 안 되거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 시간이 끝났잖아.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숨어, 옷자락이 안 보일 거야.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서요. 나 기꺼이 내가 묶일 거야.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됐어요? 너무 어렵지 않아. 사실 내가 이제 길수록 서술이 이렇게 막 줄줄이 되어 있어서 그냥 쭉 읽으면 된다. 쭉 읽고 우리는 동그라미 세모를 했고요. 쭉 읽고 나니 주제는 나왔잖아. 못 잊을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고립돼서 행복하게 있고 싶어요. 끝. 고립되고 싶어요. 해도 되죠. 끝. 그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내용이네요. 내용 굉장히 뻔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가정하면서 쓴 게 너무나 좀 매력적인 그리고 조금 역설적인 표현도 나오고 그런 작품입니다. 자, 내용 정리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자, 가겠습니다.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내가 요 전 작품에서 내가 변명 아닌 변명한다면서 나 이거 글씨 잘 못 쓰겠어 막 얘기를 했잖아.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왜 자꾸 생각나니? 그때 얘기가. 난 정말 잘 쓴다니까. 분필은 그냥 또박또박. 근데 이게 미끄러져서 저렇게 글씨가 약간 흔들리죠. 이해해 주세요.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사실 만난 게 아니에요. 맞지? 만나고 싶어요 라는 소리는 아직 만난 게 아니야. 그러니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정을 해서 그 폭설에서 만나고 싶다는 건 조난을 당하고 싶어요. 혹은 고립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뉴스는 수십 년 만에 풍요를 폭설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거를 좋은 이미지로 썼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 이미지라기보단 아주 많은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풍요라는 표현이 막 많은 것을 의미하잖아.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면서 구멍을 찾기에 법석이지만 그런데도 한계령에 한계 못 이긴 척 나는 찾아가지 않을 거고 내 자리, 내 원래의 집이라든가 이런 거 찾아가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한계령에 기꺼이 묶였으면 좋겠어요. 보셔서 살짝 기억하실 겁니다. 기꺼이 묶였으면 뭐뭐 했으면 아마 또 있을걸요. 운명이 묶였으면 또 있을걸요 하다면 뭐뭐 하지 않으리 여기 쭉 넘어가니까 보이지 않으리 뒤에 끝부분이 되게 비슷하게 반복된다. 그치? 이럴 때 비슷하게 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유사한 끝부분이 종결 어미에 반복이 쓰였습니다. 이 작품이 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사실은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고립되고 싶어. 이거를 좀 늘려서 이런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사한 종결 어미가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어찌됐건. 눈부신 고립. 이건 눈부신 고립이에요. 자, 그냥
넘어가도 좋지만 한번 해볼까 얘들아? 뭔가 감탄사가 나오거나 감탄하는 감정 표현이 나오면 그리고 느낌표가 나오면 우리는 무슨 법이다? 영탄법이다. 저 안 쓰려고요. 여러분이 쓰세요. 영탄법 쓰였고요. 요건 너무나 중요해서 고립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거거든. 고립되었어요. 그러면 구조를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을 얘는 눈부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긍정과 부정을 같이 얘기하면 내가 매번 얘기하지 원장님 얼굴은요 예쁜데 미워요. 예쁘고 미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요? 왜? 앞뒤가 정반대를 묶어서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안 돼? 그게 바로 모순이야. 모순이 있어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설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역설법은 제가 매번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고1이잖아. 내신에서 사실은 역설법은 뭐라고 표현해나? 매번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번 시험 범위에 교과서 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설법이 나왔어. 역설법은 그럼 나오는 거예요. 일정도. 그러니까 매번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역설법 자주 나오는 표현들 같은 거 봐두시고 이런 거 그냥 봐도 그리고 역설법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프리미엄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역설법.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이 눈이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내 눈에는 동화의 나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운명처럼 묶여 있는 거를 원하는 거죠. 마치 이건 운명이야. 그래서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띠지만 즉 현실은 실제로는 두려운 거고요. 이렇게 폭설이 왔다는 건. 그리고 두려움의 색채를 띠는 건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란 뜻이야. 하지만 나는 구조하러 온 헬리콥터는 그러니까 고립에서 구조를 하기 위한 구조를 해주는 그러한 존재, 매개체라고 보이시면 되고요. 하지만 거기다 손을 흔들지 않을 거예요. 라는 건 구조되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쭉 할 걸 볼 때 나는 결코 옷자락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구조되길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에 묶여 있어서요. 이 묶여 있는 것 자체를 짧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언젠가는 또 구조되겠지. 눈은 녹겠지요. 그러면 또 계속 이렇게 마치 묶여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 내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짧은 축복. 짧지만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하나. 그쵸. 까만이지만 우리 보통 까만색이라고 하지 까만색 이렇게 쓰지 않아. 그런 건 시적 허용이다.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만 더 해줄까? 유사한 종교 말고 아니 뭐 별다른 건 아니야 얘들아. 너희 쓰는 거 하나만 더 해주려고. 요거 영탄법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기꺼이 묶였으면 여기다 한 단어만 쓰겠습니다. 자발적. 내 스스로 묶이기를 원해요. 뭐 강제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발적인 고립 혹은 자발적인 조난 뭐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네요. 스스로 기꺼이 내가 스스로. 어려운 작품 아니었어요. 한번 이런 작품 본다인데 실제로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학년이 높아갈수록 도리어 자주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미리미리 선점하듯 미리 배워두는 겁니다. 빨리 지우고 요약 정리할게요. 도식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나에게 있어 못 잊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죠. 뭐 시에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쓸게요. 이 사람과 나는 한계령에 가서 폭설이 내리면 고립이 되고 싶어요. 내가 고립이 되고 싶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발적인 내 스스로 고립을 원하는 거죠. 원하기 때문에 긍정. 묶이기를 원하니까 묶였으면 묶이기가 긍정. 갇히고 싶은 게 긍정. 고립 긍정.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거든. 그래야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구조되기를 원치 않아요. 구조되기를 원치 않는 게 원하는 거. 그쵸? 안 구조되는 게 안 구조되는 게 원하는 거.
왜냐하면 이걸 마치 나에게는 운명이었으면 좋겠고 운명처럼 묶이고 싶고요. 그리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그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고립되기를 원함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 쓸게. 주제. 나는 고립이란 단어를 쓰기 위해서 고립되기를 원함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함. 괜찮죠?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 그래야 국어학습을 할 때 하나의 단어에 꽂히고 하나의 주제를 외우고 이렇게 공부해서는 여러분들 그 무궁무진한 표현으로도 어울리잖아요.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그 많은 작품들을 어느 작품이 나올지 모르는 내가 보도 듣도 못한 작품들과 지문을 대할 건데 그 많은 것들에 대응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매번 아는 거야. 너희가 아는 얘기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잊지 말라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